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1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장중에 1%대 하락을 했었지만 막판에 절반 정도 되돌리고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시장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로 3.7%가 올랐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0.1% 오르는 거고 예상치는 3.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폭 오른 거죠. 소폭 오른 거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0.3%, 그 다음에 4.1%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예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영향이 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유가가 올랐던 부분으로 계산해 본다 그러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는 별로 오른 거 아닙니다. 굉장히 선방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물론 시장 예상치를 빗나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오르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서 10년물 같은 경우는 4.7%, 2년물 같은 경우는 5%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약간 흔들어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요즘 미국 시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문제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가 커졌고 그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주가를 올렸던 모습인데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오랜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유가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올랐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번 달에 벌써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지난달 출발점 부분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유가까지 계산해 본다 그러면 10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당히 떨어질 확률을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떨어진다 그러면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 내부에서도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총재 같은 경우는 추가 금리 인상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금리 인상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겠지 않는가 싶습니다. 유가의 상승분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렇지만 유가의 상승분도 소비자 물가를 정말 많이 띄우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는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정치권과 경제학에서는 뭐라 했냐면 2%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표에서는 인플레이션 2% 목표치가 성경에 적혀 있지 않다. 그러면서 목표 상향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 뉴노멀. 3%는 그냥 이제 인정하자.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2%라는 것도 연준이 제시한 거지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3%라면 결국 침체가 좀만 보여도 금리 인하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미국 내에서 인프로는 너무 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대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금리에 대한 방향을 정하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 노멀에 대해서는 사실은 올 초에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항상 미국은 한 1년간 떠들면 그게 정답이 되는데요. 지금은 한 거의 1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해석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시장은 0.6%, 다우 0.5% 하락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다우는 거의 5, 6거래일 올랐다가요, 어제 좀 장중한 때 1.1%대 하락했다가요, 종가는 반 정도 줄여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4시에 끝나잖아요. 4시에 끝납니다. 근데 이건 5시 몇 분까지니까 마지막 1시간을 되돌리고 끝난 거죠. 5일선 이탈 안 했고요. 20일선 돌파하다 실패한 거에 불과한 거죠. 오늘 밤 미국 시장 또 봐야 할 필요성이 있죠. 왜냐면 이건 제가 볼 때 추세를 이탈했거나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보통 상승하기 위해서 눌리는 자리가 항상 나오는 법인데 그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는 나스닥인데요.
나스닥도 눌렸지만 5일선 이탈하지 않았죠. 그렇죠? 거의 5, 6거래를 올라다가 눌렸는데요. 여기도 지금 이 나스닥도 상승 전에 눌림이 한 번씩 들어오는 자리에 걸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후 다시 상승하는지 봐야 되겠죠. 만약에 CPI가 보합이나 그보다 좀 낮아졌다면 주가 많이 졌겠죠. CPI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유가에 비하면. 왜냐하면 유가를 한번 보시면요. 서부텍사스 중질 유가를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막 뛰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점이 83불이었고 고점이 95불이었기 때문에 반 딱 잘라면 평단가가 한 89불 정도 됐거든요. 89불. 근데 이때는 얼마였냐면 저점이 78불에 고점이 85불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80불 정도였단 말이에요. 81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죠. 한 평단가로 한 10% 정도 올랐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거의 안 오르면서 3.7이면요. 안 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번 달 10월달 들어오면서요. 이 고점이 여기죠. 여기가 91불 80센트인데요. 벌써 저점이 한번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요. 81불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보다 더 낮아졌죠. 고점도 지난번 고점보다 낮아졌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가가 지금 현재 날짜가 13일이잖아요. 이다음 말에 추가로 더 빠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후행 스프레드 이격 벌려야 될 거라 그랬죠. 이격 벌리는 작업이 들어오면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 밖으로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유가 상승분이 소비자 물가에서 약간 영향을 미쳤고 근원 CPI도 영향을 안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상승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내려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실은 다시 저점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유가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가 그저께 4.2%인가요? 상승했다가 2%대로 마감했어요. 여기 있죠. 4.5% 상승했다가 2.7%로 마감했는데 어저께도 2.2%까지 올랐다가요. 보합까지 갔다가 다시 1%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엄청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요즘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수급 개선이 조금씩 되고 있죠. 그래서 4분기 본격적인 수급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 반도체 지수는 오늘 또 올랐어요. 반도체 지수는 오늘 올랐죠. 0.3%.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떠받친 게 반도체 주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미국과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흘러내렸지 0.6% 내렸으면 우리는 그게 반 정도 내릴 확률이 높다는 거 봐야 되겠죠. 물론 뭐 어저께 시간외에서 미국 시장이 올랐던 부분까지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차트의 키높이가 우리나라하고 미국 시장은 많이 달라요. 이제 삼성전자에서 같이 얘기합니다. 코스피는 지금 보시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20선 못 갔잖아요. 그렇죠? 20선 못 가고 여기 있는 상태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선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다우도 21선 걸쳐있는 상태예요. 이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지금 벌어진 공간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도 눌릴 수는 있지만 미국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삼성전자 아까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상승했는데 이게 눌렸지만 전체적 흐름상으로는 시장을 이끌어갈 확률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죠. 특히 수급적으로 보시면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스닥 이틀 연속 급등. 코스닥이요 진짜 갑자기 올라섭니다. 그렇죠? 2.7%인가 하락을 했다가요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코스닥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고점 0.8%에서 2.8%까지 빠져갔죠. 그렇죠? 2.7%. 그래서 거의 3. 몇 %였는데 이틀 만에 하루 2.3% 오르고요. 이게 3.3%. 이게 2.2%에서 완전히 돌파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더슈팅이 돼버린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코스닥도 한 이 정도까지 오를 수 있죠. 900까지는 구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코스닥이 흐름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수급적인 싸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요즘 계속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특히 어저께 만기라서 좀 많이 누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